안녕하세요. 한덕현입니다. 오늘은 몸속에서 자라는 돌, 요로결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요로결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로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곳이 흘러가는 길을 우리가 요로라고 부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장과 요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를 모두 합쳐 요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곳에 돌이 생기게 되면 소위 말하는 결석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요로결석 또는 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돌이 요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소변 흐름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부분 위치에 따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신장에 있는 것을 신장석, 그리고 요관에 있는 것을 요관석, 방광에 있는 것을 방광석과 같이 부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석은 요관 결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빈도로 보면 요관 결석 또는 요관석이 60 내지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신장 결석도 20 내지 30%에서 발견이 되고 이외에 작은 포션이지만 방광이나 요도에 있는 채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에 요석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 중 하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성분들은 대개는 이런 통증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여성분들도 많은 분들이 출산의 경험보다도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실제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이런 결석에 박테리아들이 서식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을 흔하게 일으키게 되고 또한 요로 감염으로 인해서 장시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요로를 맞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손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번 요로 결석이 생겼던 분들은 수년 내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런 임상적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로 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25만 명의 요로 결석 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3년도에는 28만 명으로 4년 동안 약 11.8%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유병률이 3.5%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명 이상이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환은 남자에서 여성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석 질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 호발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4, 50대만 보더라도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요로 결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로 결석을 이루는 물질들은 정상적으로 우리 소변에 있는 무기물질들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농도가 과해지게 되면 소변 내에 다 녹아있지 못해서 침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이 너무 많으면 미처 소금이 녹지 못해서 밑에 침전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요로 결석을 만드는 생성 물질이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에서는 결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밸런스를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면 실제 요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석 성분의 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기물질의 농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수분 섭취를 적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변에 이 무기물질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석이 잘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요로 모양의 이상입니다. 소변이 정상적으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소변의 정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해부학적인 기형 또는 이상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정이 정체된 소변 내에서 좀 더 빠르게 잘 생기게 되고 또한 한 번 생긴 결정이 잘 배설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돌이 잘 생긴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 감소 외에도 소변의 양이 줄어드는 가장 많은 이유가 온도가 높은 것입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은 땀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변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더운 나라 지방에서 요로 결석의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인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결석이 생기는 빈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들이 돌을 좀 더 잘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가족 내에 결석 환자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물론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이뇨제나 제산제와 같은 그런 많은 약물들이 요로 결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요로 감염이 특정한 그런 종류의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요석의 종류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연계에도 여러 종류의 돌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요로에 생기는 돌도 다양한 종류의 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돌이 칼슘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수상 칼슘석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칼슘석은 전체 요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석, 요로 감염과 관련하여서 생기는 돌입니다. 감염군에 의해서 소변 내 상태들이 변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된 상태에서 좀 더 침전물이 잘 생기는 그런 종류의 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염석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성질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녹각석, 다시 말해서 신장의 모양을 마치 판으로 찍은 듯이 굉장히 큰 그런 결석이 생기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되고 통계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요산석이 있습니다. 대개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학계 보고들도 있고요. 임상적인 중요성은 일반 엑스레이 잘 보이지 않고 초음파나 CT에서만 보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조금 더 고가의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검사로서 돌을 진단하고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요석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틴석은 실제 동양인에선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정 유전적인 어떤 소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있을 때 가장 흔한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은 급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대개는 호소하게 되고 따라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요로 결석으로 오시는 분들이 옆구리 부위의 통증 외에도 구토를 한다거나 또는 구역질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드물게는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소화기계 증상들이 빈번하게 유발됩니다. 이는 신장의 지각신경이 위장관의 어떤 자율신경과 주행을 공유하기 때문에 마치 위장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증상을 곧잘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하부 요로 증상을 주로 일으키게 되는데요. 요관에 돌이 걸리더라도 마치 요도에 돌이 걸린 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시원치 않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외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없다든지 또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곧잘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혈뇨가 있습니다. 대개는 현미경적으로 관찰이 가능한데요. 드물게는 눈으로 보기에도 새빨간 그런 출혈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상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과 더불어서 열이 나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응급 치료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요로 결석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환자분의 병력과 그리고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는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한 엑스레이와 조영제를 사용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배설성 요로 조영술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하는 역행성 요로 조영술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최근에 점차 각광받는 전산화 단층 촬영술 CT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요로 결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